수상한 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세종메디칼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0년 8월에 설립돼서 2018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의료기기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복강경 수술용 기구를 포함한 일회용 투관침, 일회용 수동식 의료용 개창기구 등 각 종류별로 다양한 규격 및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기구인 랩싱글 플러스는 로봇 수술 발전과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회용 생체 검사용 도구인 랩백은 국내 의료 현장에서 고유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원 또는 대리점 등 수요처에 납품하여 매출을 도출하고 있으며 기존 대리점을 통한 영업 외에 마케팅 대상을 통한 새로운 영업 루트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트로카 40.1%, 랩백 21.7%, 랩싱글 14.1%, 기타 24%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80억 원, 영업 손실 15억 원, 당기순 손실 5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9.3%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221%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종속 회사의 영업 부진과 부실 자산 손상 차손, 영업 비용 증가로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세종메디칼의 기업 개요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7월 18일 여러 개의 공시가 있었는데 회사는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가 4건, 그리고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1건, 자기주식 처분 결정의 정정, 사업보고서 정정, 이 두 가지는 정정 공시이기 때문에 일단 논의를 좀 하고요. 먼저 이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변종채권이죠. 회사가 약정된 이자 안에서 1년 후에 이 약정된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오른다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투자 수익을 실현하거나 반대로 주가가 좀 빠지게 된다면 원금과 이자를 받고 엑시트, 즉 상환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회사가 어떤 이 경영상의 어떤 중대한 이슈가 없고 이 채권 금액에 대한 상환의 문제만 없다면 오히려 좀 안전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주가가 오르면은 투자 수익을 볼 수 있어 좋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서 좋은데,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 계약 조건에 따라서 원금 플러스 이자율이 좀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가. 최근의 경우에 무이자라면 사실 주가가 오르기만 좀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태일 텐데, 일단 전환사채 투자를 결정하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1년보다 내년, 내후년에 회사의 가치가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 판단을 해서 매수하는 케이스가 좀 많죠. 지금 회사는 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발행 금액은 300억 원이고요. 회사는 300억 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겠다. 일단 300억입니다. 하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전환가액은 4,755원이고요. 하단의 내용을 보면 회사는 시가 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즉 주가가 빠져도 조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금액은 확정이 된 것이죠. 4,755원에 300억이고요. 두 번째 공시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두 번째 공시 내용들도 동일한 조건일 겁니다. 지금 5회차 100억입니다. 100억에 마찬가지로 발행 금액도 4,755원. 동일한 금액이고, 자,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이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지금 뭐냐면 주가가 빠질 경우 행사가액, 즉 4,755원도 주가가 빠진 만큼에 대한 산술 평균을 통해서 좀 반영을 해주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없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져도 가격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6회차 200억 원의 자금을 또 모집하겠다. 역시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이고요. 만기 이자율은 3%입니다. 즉 1년 단위에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지만 만기 3년까지 보유를 한다면 3%의 이자를 지급한다. 역시 4,755원 하단 내용에서도 이 주가가 급락해도 조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네요. 지금 7회차 공시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200억입니다.
지금 200억 원 역시 운영자금의 표면 이자 만기 이자가 3%, 그 다음에 4,755원 하단 내용을 보면 역시 주가가 하락해도 행사가액이 바뀌지 않는. 전체적으로 지금 4, 5, 6, 7 지금 4회 차에 걸쳐서 전체 금액 뭐 400억, 600억, 800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을 좀 결정을 한 것인데, 자 앵커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거 공시도 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걸 한 번에 800억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오, 보신가요?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내용을 볼게요.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300억이고요. 두 번째 공시의 납입 대상자도 볼게요. 지금 내용을 보면 역시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또 100억입니다. 또 내용을 보면 자 하단 내용을 보면 역시 카나리아 바이오엠 200억. 마지막 공시 보더라도요. 납입자가 역시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또 200억. 아니 같은 이 사채를 인수하는데 왜 굳이 회차를 나눠서 해야 되는가? 조건도 똑같고 금액은 좀 다르죠. 금액은 다른데 전환가액, 발행가액도 똑같죠. 네. 4,755원이죠. 그런데 이걸 회차별로 굳이 4개를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냄새가 좀 난다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 물론 같은 자금이 다른 양상으로 좀 들어오시는 케이스는 뭐 크게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회차별로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 있다. 또는 이게 뭐 납입자는 카나리아 바이오엠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오지만 각각의 그 개별 요소 안에서 이 뭐 채권의 보유자 관점들이 보유자인 뭐 이해관계자가 좀 다른 것인지, 그런데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이 납입 대상자가 같은 동일 조건 하에서 회차를 굳이 4개를 좀 나눠야 되는 이유가 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이어서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7월 18일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공시를 했는데, 우리가 경영권이 바뀌는 공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최대 주주가 지분을 팔고요 경영권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해요. 그런데 지금은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경영권이 변경되는 계약이에요. 자, 이 양수도라는 건 주식도 팔고 경영권을 넘기는 건 잘 알겠어. 그런데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경영권이 바뀔 수도 있는 이 관련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네. 즉 주식의 양수도를 수반하지 않는 경영권 변경 계약을 의미하게 되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계약의 당사자는요 세종 메디컬 컴퍼니고요. 양수인은 이 카나리아 바이오엠입니다. 계약의 목적물은 세종 메디컬의 이 경영권을 이전하는 이 목적인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 메디컬 컴퍼니의 최대 주주인 이재철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40만 주에 대해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고, 2022년 8월 29일 계약에 잔금이 납입되어 이행될 경우에는 세종 메디컬 컴퍼니의 최대 주주가 변경되고 2022년 8월 31일 주주총회를 통해서 세종 메디컬의 경영권이 이전됩니다. 기타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인은 세종 메디컬 컴퍼니와 양수인 카나리아 바이오엠은 현재 별도로 지분 변동 및 지분 양수도 변경이 아닌 경영권의 변경 등에 관한 계약만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추후 지분 변동 및 지분 양수도 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가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좀 이해가 좀 돼요? 좀 문구 쉽게. 그냥 주식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있지만 위에 경영진만 바뀐다. 저는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게 좀 이 문구가 조금 다소 빙빙 좀 이 완전 꼬여나가지고 보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세종 메디칼의 최대 주주, 즉 세종 메디칼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세종 메디칼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세종 메디칼 컴퍼니가 세종 메디칼의 최대 주주예요. 세종 메디칼 컴퍼니 법인 안에 있는 이 최대 주주가 카나리아 바이오엠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세종 메디칼의 최대 주주는 바뀌지 않는다.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세종 메디칼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종 메디칼 컴퍼니는 최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종 메디칼 컴퍼니 그 법인 안에서의 최대 주주가 이재철 대표에서 카나리아 바이오엠으로 변경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최대 주주는 바뀌지 않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대 주주는 이 세종 메디칼 컴퍼니로 유지가 되는데 그 안에 최대 주주의 구성원이
카나리아 바이오엠으로 바뀌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세종 메디칼의 임원 구성을 조금 달리하겠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이번 뭐 경영권 변경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세종 메디칼의 주가는 갑자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게 지속이 될까요? 전 두 가지 측면인데 제가 이 수상하는 공시를 좀 진행을 하면서 이 세종 메디칼 이게 정상적인 양수도 계약을 해서 지분이 넘어가고 그리고 경영권이 바뀌고 좀 이게 좀 원론적인데 지금의 경우에서는 이 최대 주주 사이의 최대 주주가 바뀐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분이 40만 주 팔고 엑시트를 해서 끝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분기보고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보고서 최근에 주주 구성을 보면 회사의 최대 주주는요. 세종 메디칼 컴퍼니가 16.67%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지금 세종 메디칼의 지분 16.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인데 이 세종 메디칼 컴퍼니의 지분 전체를 이재철 씨가 100%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40만 주를 좀 넘기게 되면 이 40만 주가 51%를 좀 넘기게 된 것인지 아니면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것인지 좀 헷갈리죠. 네. 여기 내용을 보면 100% 지분을 세종 메디칼 컴퍼니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는 것은 51%의 지분이 넘어가서 여기 구성에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51%, 이재철 대표가 49.9%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물론 양수도 계약이 끝나고 난 이후에 3분기 보고서 안에서는 이 최대 주주의 이 기본 정보가 업데이트 될 것이다 라고 좀 판단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들 공시사항만 유추 해석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재철 대표는 51%를 카나리아 바이오엠에 양수했고 49%의 지분을 이재철 씨가 소유하면서 일종의 공동 경영 형태라고 좀 진행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역시 공시 이런 표면적인 내용만 볼 게 아니라 숨어있는 이면까지도 좀 들여다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세종 메디칼의 사업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종 메디칼의 자회사인 제넨셀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이번 인수로 그럼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세종 메디칼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게 되는 건가요? 네, 상대적으로 지금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경영진을 모두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구성하는 것인지 자, 이 여부가 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임시 주총 이후에 지금 회사는 임총 소집 결의를 했는데 이 공시도 좀 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죠. 8월 31일 오전 9시에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 선임 안건을 통해서 카나리오 바이오엠의 이사진들이 회사에 좀 선임될 예정인데 지금 회사가 이 제넨셀이죠. 회사의 이 종속회사, 피투자 회사의 최대 주주사가 바로 세종 메디칼인데 지금 코로나19의 치료제 임상 2상과 3상을 지금 현재 좀 진행하고 있는데 관점에 따라서는 이 파이프라인을 그래도 지배회사 관점에서 좀 보유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지배회사 관점에서는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세종 메디칼을 통해서 제넨셀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좀 표현이 좀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이프라인은 어떤 이전 절차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지배 구조상의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확보했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 관점에서 최근에 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3상 글로벌 임상들이 끊임없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에 전체적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을 진행했던 70%에서 80% 이상의 기업들이 최근에 어떻게 됐죠? 다 임상을 철회했습니다. 네.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에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 공급이 빠르게 확산됐고 그 다음에 이미 다국적 이 제약사를 통해서 치료제가 쉽게 좀 유통되고 있죠. 두 종이 이미 선점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 풍토병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물론 최근에 확산세 이후에 오히려 코로나19 치료제에 어떤 관련된 수요가 급증한다면 만약에 좀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관점에서는 기업들의 어떤 실력 관점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치료제 임상 모멘텀에 대한 비용을 일단 줄이고 자진 철회하는 사태가 좀 늘기 때문에 세종 메디칼 역시 제넨셀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어떤 개발 효과가 사실은 이게 시판 허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업적인 어떤 측면에서 수익성 제고 관점에서
이게 수혜가 좀 있겠는가?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사업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최대 주주가 뭐 변경이 되더라도 별도의 지분 변동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공동 경영이 되는 셈인데 사업적인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카나리오 바이오엠 어떤 회사인가 좀 굉장히 궁금하죠. 지금 카나리오 바이오가 현대사료를 인수해서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상호로 좀 바뀌었죠. 네.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또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런데 카나리오 바이오엠은 뭐냐면 KOTC 장외 주식거래 사이트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지금 순위 종목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좀 수반하고 있어요. 물론 시총 관점에서는 시총 1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좀 주목받았던 이유가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사실상 두올 산업, 상장 폐지된 두올 산업의 좀 전신이었다. 자, 이 이력이 좀 부각되면서 현대사료의 주가 급등을 이끌었고 여기서 확정된 이 OQP죠. OQP의 이 파이프라인을 분사해서 인수해가지고 그 사업을 현재 현대사료를 통해서 좀 진행하겠다. 그렇다면 좀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세종 메디칼의 경영권을 좀 인수하는 부분이 단독 인수인가 또는 공동 경영 체계에서의 어떤 세종 메디칼의 어떤 이 가치를 좀 부각시킬 것인가. 자, 이 여부는 관건이라고 보여지는 측면인데 좀 세종 메디칼의 이 이재철 대표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든든한 우군을 좀 끌어들이면서 회사의 어떤 외형 가치의 성장을 좀 이끌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봐요. 통상적으로 이런 케이스에서는 당장 지분 매각을 하지 않지만 주가 급등 이후에 기존 최대 주주였던 뭐 이재철 대표가 장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엑시트하는 전략도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또는 블락들도 있고요. 아니면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일정 시간 안에 나머지 지분을 좀 인수하는 구도까지 좀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가지고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는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최근 시장이 좀 트렌드는 맞죠. 지금 사상 최대 뭐 2022년도에 황제주였지 않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인위적인 주가의 흐름까지 연출됐던 이 회사가 다시금 세종 메디칼을 인수한다라는 어떤 이 인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다면 단기 주가의 어떤 부양 요소는 좀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효과를 기대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자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세종 메디칼 지금 차트 보면 7,590원 0.78포인트 하락하고 있는데 어제 상승했던 이 기대감을 수반했던 자, 이 부분이죠. 제가 조금 강조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리스크 관점에서 조금 우리가 좀 보면요. 제가 좀 이렇게 설정을 좀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세적인 어떤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볼 때 자, 이게 기대감만 수반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원인입니다. 지금 세종 메디칼의 사업적인 가치가 반영됐거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어떤 기대감은 아니었죠. 세종 메디칼 코로나19가 가져왔던 수혜주였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응급 시설이죠. 자, 응급 병원에서 이제 사용되는 복강경 이 수술기구, 뭐 랩백이 주요 브랜드인데 이 코로나19의 수혜로 좀 이 점쳐지면서 중환자실에 많은 의료기기가 좀 납품된 이력 때문에 이 기대감을 좀 수반한 바 있었어요. 코로나19 테마를 모두 반납한 형국에서는 주가가 좀 바닥권 영역까지 좀 내려왔는데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다시금 기대감을 수반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구간은 단순한 사업적인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경영권을 인수했다. 근데 정확하게는 전체 인수가 아닌 공동 경영의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숨은 함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은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주가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 대한 어떤 추세 기대감을 가져간다면 주가가 더 급등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고점이라면 내가 여기서 가장 크게 물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좀 리스크하다. 먼저 보유자 관점에서의 의견을 좀 드릴게요. 4,5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신규조 매수 관점은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1분기 실적 기조도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코로나19의 기대감을 수반해서 그렇다고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던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복강경 의료기기의 판매 호조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어떤 판로 확대에 따른 수익성 좀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은 있겠지만 이게 확장세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자, 이 점은 실적 수반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실적 수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좀 다소 리스크하지 않나 보고요. 저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4,5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주가 상승이 사업적 기대감에 의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이번 경영권 관련 이슈 때문에 거기에서 따르는 기대감에 의한 주가 상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만 지금 보유 의견을 주셨거든요. 4,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해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신규자 관점에서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세종 메디칼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UIL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시죠. 1982년 7월에 설립돼서 2001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휴대폰과 전자제품 부품의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인데요. 주요 생산 제품군으로는 스마트폰 키 버튼, 금속 소재의 내외장 부품, 방수, 방진, 방열, 부자재 및 액세서리 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주요 매출사로 두고 휴대폰용 키패드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0년 베트남 공장을 설립해서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 인도 등 현지 생산법인 총 5개사를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496억 원, 영업손실 91억 원, 당기순손실 13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0.7%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27.6%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네, 이렇게 UIL의 기업 개요 만나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UIL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 공정 공시 실적의 예고편을 먼저 발표를 한 것이죠.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영업 잠정 실적 공시를 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요 798억을 기록하면서 전기 2022년도 1분기 대비해서는 1.2%가 좀 감소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2.5%가 증가했습니다. 누계 실적은 1,606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5.7%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9억을 기록했고요. 전기 1분기 대비해서는 7.7%가 좀 증가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모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누계 기준 1월부터 6월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누계 영업이익은요 37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06억, 누계 기준에서는 130억을 기록했는데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던 호실적을 좀 기록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UIL 최근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올해가 이제 5년 차가 된 해죠. 네. 올해도 만약에 영업 손실 좀 기말까지 기록을 한다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죠.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함에 따라서 UIL이 관리 종목에 좀 지정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5년 연속 지정을 받으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인데 지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다. 매출액의 증감치가 좀 다소 좀 크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기 기준에서는 82.5%가 좀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우리가 좀 바탕으로 한다면 3분기, 4분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 기조도 좀 전망해보지 않을까. 지금 2분기 기준에 45.7%가 좀 증가됐다는 수치죠. 영업이익의 폭도 지금 37억인데 누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한 70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해 준다면 비교적 좀 선방한 숫자를 기록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해보는데 UIL 아직까지는 매우 잘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에서는 관리 종목에 지정됐다. 4년 연속 영업 손실로 인해서 관리 종목에 좀 지정됐던 이런 회사들이 올해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게 1순위 과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익을 쥐어짜서라도 흑자 전환을 좀 시켜야 되는데 이게 다소 말이 안 되는 뭐 타법인 인수해서 가상의 매출을 붙여가지고 이걸 임기응변으로 좀 넘기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가 오히려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는 사례도 좀 많지만 UIL의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서
2분기 실적을 좀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몰려있는 UIL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흑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대표님께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UIL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경영진 교체도 이루어졌었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와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하고 또 매출처도 늘리려고 하고 다양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던데요. 네, 지난 3월에 마찬가지로 회사는 김시균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습니다. 김시균 대표이사의 이력을 보면 삼성전자의 그룹장으로 좀 재직을 했었고요. SJ테크의 법인장으로 좀 근무를 하면서 삼성전자 임원 출신을 대표이사로 좀 영입했던 자 이런 이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UIL의 2022년도 이 강도 높은 이 체질 개선 내지는 사업 구조 조정을 좀 잘 추진한 것이 아닌가 유추 해석이 좀 해보는데 물론 이 지표는 회사가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 성적표입니다. 네. 이걸 회계 감사인들이 맞아 이 내용들 잘 되고 있고 영업 활동에 관련돼서 적절하게 작성된 재무제표가 맞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어떤 숙제를 좀 안고 있는 셈이지만 저는 1분기 기조, 2분기의 흑자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2022년도 턴어라운드 되는 해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은 낙폭 과대 구간에 만약에 2023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때 관리 종목을 탈피한다면 이게 단기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힌트가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 1월경에 4분기까지 실적 호조에 따른 관리 종목 탈피 기대감이 부각된다면 한 차례 이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색안경을 좀 끼고 봐서는 안 돼요. 코로나19가 가져온 업황의 불황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관리 종목에 지정된 회사들도 있는데 업황 개선에 따라서 언제든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면 이게 명확하다면 이게 오히려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일회성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는 것이 좀 좋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진짜 회사의 어떤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그런 부실 회사는 우리가 좀 제껴두고 네. 지금 업황의 어떤 불황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어떤 영업 손실이 좀 장기화됐던 그런 종목들을 한번 좀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자력으로 일어나려고 움직임을 보이는 UIL인 것 같습니다. 자회사들을 지난해에는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과 또 투자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네, UIL 지금 차트 보면 지금 1.10포인트 2,695원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죠. 올해 1월 관리 종목 우려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 연중 최저점인 1,705원까지 좀 하락했어요. 적정 주가선이 한 요 구간이라고 보면 4,000원 이상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었던 요 UIL이 사실상 관리 종목 우려감들이 반영되면서 저가 형태로 좀 내려왔죠. 그런데 지금 1분기 실적이 5월 15일 날 발표가 됐죠.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소폭 반영되니까 주가가 소폭 좀 반등해졌고 다시금 2분기 실적 8월 달이니까 요 구간이죠. 점진적인 어떤 이 관점에서는 주가의 어떤 상방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UIL은 특수한 사업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실적 개선에 따른 기대감들이 수반되면 주가가 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했으면 좋은데 아직 이게 중장기 관점에서 아주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많은 비중을 실어야 된다. 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점진적인 관점에서 명확하다면 회사의 어떤 이 관리 종목 탈피, 즉 손익 개선이 좀 명확하다면 모아가는 전략 좀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서는 2,000원에서 2,300원, 2,000원에서 2,300원 구간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2,100원이 이탈된다면 1,800원에서 2,100원 구간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 포트비전 추가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는데 관점은 관리 종목 탈피 기대감이 반영되는 구간에 주가 3,500원 이상은 상회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UIL의 전망을 좋게 보고 계십니다. 이 실적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000원에서 2,300원 사이에서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 또 그 밑으로는 1,800원에서 2,100원 추가 5%의 적극 매수 의견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종목이었던 UIL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세종 메디칼과 UIL 두 가지 종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전략 세우시는데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직접 빠르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